내 이름은 세치코.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어째서 못생긴 것까지 쟤를 빼닮은 거야? 내가 빼닮은 사람은 엄마의 언니로 나의 이모다. 엄마는 오래전부터 수수하지만 덕망 있는 이모를 눈엣가시로 여겼고 이모를 쏙 빼닮은 나를 못마땅해 하며 육아를 포기했다. 할머니와 이모에게 육아를 전부 떠맡기고는 다음엔 이쁜 아이를 낳을 거라며 둘째 만들기에 온 힘을 쏟았다고 한다. 분명 둘째는 이쁜 아이가 태어날 거야. 우리 집 장녀는 못생겼지만 둘째는 무조건 예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1년 후 태어난 여동생 레미는 엄마의 말처럼 미인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예쁜 엄마와 여동생 사이에서 구박받는 인생을 걷기 시작했다. 아빠는 일밖에 몰라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사춘기인 나에게 후줄근한 옷을 입히는 건 물론 간식은 일절 없었고 생일 선물은 연필 따위만 받았다. 난 차별받아도 질투심은 거의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무난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래도 나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왜 내 티켓을 네가 갖고 있어? 내놔! 아침부터 줄 서서 겨우 구한 티켓이란 말이야. 싫어, 내가 갈 거야. 부탁할게, 나한테 줘. 너한테 티켓을 준다고 쳐도 그럼 돈은 내놔야지. 어째서 내 돈으로 산 걸 네가 보러 가냐고. 어머 언니, 얼굴도 못생겼는데 쪼잔하기까지 하면 최악인 거 몰라? 엄마, 언니가 티켓 안 주겠대. 엄마가 뭐라고 좀 해줘. 레미가 가고 싶어 하니까 양보하렴. 네가 언니잖니. 참나, 아르바이트해서 겨우 산 티켓인데 왜 엄마는 맨날 레미만 챙겨? 나한테는 용돈도 주지 않으면서 레미한테는 용돈도 많이 주잖아. 레미는 이쁘니까 그에 맞는 옷과 메이크업이 필수잖니. 세츠코는 못생겼으니까 용돈 가지고 쓸 데도 없잖아. 저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말인지. 티켓은 레미가 자고 있는 틈에 다시 빼앗아서 다행히 이모 집에 맡겨두었다. 그렇지만 너무 심한 구박에 눈물이 나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다. 그러던 고2 여름, 나는 생각지도 못한 운명을 만났다. 그것은 농가 체험학습에서 했던 수경 재배였다. 나뭇가지가 휘어질 만큼 잔뜩 열린 탐스러운 토마토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환상적인 광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도 토마토를 만들고 싶어졌다. 대학에 들어가서 농업을 공부할래. 아빠에게 말을 꺼내자 흥미 없다는 듯이 하고 싶으면 하라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버지는 허락한다는 거겠지? 아빠의 말에 안심하고 있었더니 대학교를 간다고? 촌스러운 너한테 농업이 딱 맞긴 하다만 대학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겠니? 그러게, 언니가 대학에 가면 우리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고. 무슨 계획? 레미가 유학 가고 싶대. 근데 말이야, 레미는 미인이니까 이상한 남자들이 추근될까봐 걱정이란 말이지. 그래서 엄마도 함께 갈까 하는데 둘이 가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니?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 거 포기했으면 좋겠구나. 그게 이유야? 너처럼 못생긴 애가 대학에 가면 즐겁게 지내기는커녕 후회만 하지 않겠어? 맞아, 못생긴 아웃사이더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없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헛소리 좀 그만해. 나는 그 길로 이모에게 달려갔다. 잘 지내는 줄 알았던 내가 울자 이모는 깜짝 놀랐고 내 사정을 듣고는 잔뜩 화난 얼굴로 걱정하지 말거라. 학비라면 얼마든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릴 때부터 너를 딱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박을 받으면서도 잘 이겨낸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혹시 도움을 받는 게 내키지 않으면 졸업하고 조금씩 돌려줘도 된다. 그러니까 세츠코, 학비 걱정하지 말고 대학교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렴. 듬직한 이모의 말을 듣고 나는 엉엉 울었다. 그렇게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모 집에 살면서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했다. 이곳에서 나를 구박하는 엄마도 레미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에 전념하며 마음 편히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레미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어. 뭐라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다. 유학은?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질 않았잖아. 게다가 레미는 아직 대학교 2학년. 이제 막 20살인 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엄마의 말에 따르면 레미는 해외 유학 정보를 얻기 위해 어느 유학 모임에 가입했다고 한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에이타라는 남자였다. 모임 선배로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라고 한다. 그런 미남을 사로잡다니. 역시 내 딸이라니까. 세츠코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 너는 너무 못생겼으니까. 그런 말이나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 참, 그렇지. 저기 말이야, 너는 결혼식에 오지 말거라. 왜? 못생긴 언니가 있다는 게 알려주면 창피하지 않겠니? 가족 중에 못생긴 유전자가 있다는 게 알려주면 결혼이 깨질지도 모르고 말이야. 사돈댁한테는 외동딸이라고 말해두었으니까 레미가 결혼한 후에도 절대 얼굴 비추지 말거라. 네 아빠도 내 결정에 따르기로 했으니 말이다. 학비도 대주지 않았으면서 여동생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이런 취급을 할 거면 어째서 나를 낳은 거야? 너무해. 정말 너무해. 엄마가 가시고 난 뒤 내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모도 자기가 당한 것처럼 울어주었다. 하지만 그 눈물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말라버렸다. 지금까지 당한 일을 떠올리면 어째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모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엄마하고 레미가 찍소리도 못하게 하고 싶어요.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다. 우리는 한 가지 작전을 계획했다. 작전은 의외로 간단했고 함께 도와줄 사람들도 눈 깜짝할 새 모여들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나는 결혼식에 가면 안 되는 거지? 저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절대 오지 마. 못생긴 차리는 준비하지도 않았으니까. 알겠어.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역시 대답은 예상대로였다. 이제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손에 든 녹음기를 꽉 쥐고 이모와 함께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그 결과, 세츠코, 마미 할머니와 겐타라 할아버지에게 전화해봐. 아무도 결혼식장에 오질 않았어. 몇 번이고 전화해도 받질 않는다니까? 결혼식장이 어딘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연락해서 알려줘. 결혼식 당일 전화를 통해 들려온 건 초조한 엄마의 목소리였다. 전화 건너편에서 레미가 왜 아무도 오지 않냐며 울부짖고 있었다. 집에서 느긋하게 있던 나는 옆에 있던 이모와 얼굴을 마주보고 큰 소리로 웃었다. 정말? 곤란하겠네.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모두 여기에 있는데? 다 같이 스시 사와서 먹고 있어. 즐겁게 먹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아줄래? 무슨 말 하는 거야? 오늘 레미 결혼식인 거 몰라? 언니, 지금 무슨 짓이야? 모처럼 초대했더니 왜 오지 않은 거야? 모두 데리고 빨리 오란 말이야. 사실을 밝히자면 나와 이모는 엄마와 레미의 폭언을 친척들에게 들려주었다. 엄마는 못된 성격으로 예전부터 외가 친척을 못생겼다고 무시하고 심하게 헐뜯었다고 한다. 엄마라면 나쁜 기억밖에 없던 친척들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나를 결혼식에 부르지 않은 것에 어처구니 없어 했고,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다며 다 같이 결혼식에 가지 않기로 했다. 못생긴 가족들은 결혼식에 부르고 싶지 않았지? 우리는 못생겨서 안 간 것뿐이야. 예전부터 네가 외모로 사람을 깔보긴 했지만 설마 친딸한테까지 그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어처구니가 없구나. 앞으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사돈댁 가족들이 화났단 말이야. 이러다가 결혼식 망치겠어. 부탁이니까 모두 지금 당장 여기로 와줘. 우리는 연락을 무시한 채 스시 파티를 즐겼고 아무도 결혼식장에는 가지 않았다. 단 한 명, 상황을 보고 온다며 결혼식장에 간 사촌동생이 보내준 사진에는 신랑 부모에게 무릎 꿇고 비는 엄마와 눈물 범벅으로 화장이 다 지워져 엉망이 된 레미가 찍혀 있었는데 너무 웃긴 사진이었다. 며칠 후 나는 이모와 함께 신랑 집에 찾아가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죄했다.
신랑 가족들은 레미한테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엄마와 레미의 거짓말에 기가 막혀했다. 나의 존재를 숨긴 것이 결정타가 되어 레미는 화혼을 당했다. 전부 언니 때문이야. 나한테 결혼식장 비용을 청구한대. 언니가 책임져. 결혼식에도 못 오게 할 정도로 창피한 언니한테 돈 달라는 거 창피하지도 않니? 너랑 인연 끊을 거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놀랍게도 레미가 파혼당한 후 아빠는 딸들도 다 컸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며 이혼 서류를 준비해놓고 집을 나가버렸다. 이모 말에 따르면 아빠는 결혼 전에 엄마와 타고 있던 차를 사고내는 바람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결혼했다고 한다. 늘 엄마의 말에 따랐던 것은 엄마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결국 혼자 남겨진 레미는 아버지에게 분할받은 재산으로 결혼식장 비용을 지불한 것 같았지만 그 이후로 일하지 않고 낭비만 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한다. 엄마는 레미에게 의지하며 지냈는데 레미는 호스트클럽에서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며 나가버렸고 오랫동안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익숙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는지 피곤해져러 걸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차별만 안 했어도 내가 도와줬을 텐데 안타깝네. 앞으로도 이모와 함께 즐겁게 살아보자. 혹시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절대 차별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